지금 밀라노에서 입소문이 난 화장품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한국산인 메이드 인 코리어였다고 합니다. 요즘 유럽에선 한국산 화장품 열풍이 난리라고 하는데요. 특히 피부에 바르는 크림은 한국 제품만 한 게 없다며 1년치를 사재기를 할 정도로 없어서 못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의 화장품에 감동한 이탈리아 워킹맘의 특별한 사연이 뉴스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교외에 사는 알레산드라 로시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평소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아이들을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큰아들 마테오의 아토피성 피부염 문제였죠. 마테오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빨갛게 부어올라 끊임없이 긁어댔습니다.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어머니로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어요. 아이가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저는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니며 의사의 처방약과 고가의 유럽 브랜드 크림을 시도해보았지만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약을 바르면 잠시 괜찮아진 듯 하다가도 금세 다시 붉어지고 가려움이 시작되었죠. 마테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끝없는 무력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밤 마테오는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저는 어둠 속에서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죠. 베개 커버에는 늘 피 자국이 남았고 아침이면 저는 젖은 베개 커버를 세탁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는 것이 마치 끝없는 터널 속을 걷는 것 같았어요. 직장에서는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아침에 학원 준비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챙기는 동안에도 피부가 가렵다고 우는 마테오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종종 전화가 오곤 했어요. 어머니, 마테오가 계속 긁어서 선생님이 걱정하십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직장에서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마테오의 피부 관리를 하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죠. 마테오의 옷은 항상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순면으로 골랐고 세제도 특별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음식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 것만 조심스럽게 골랐고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테오의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애써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또 제가 피부 문제 해결의 절박함 속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점도 말이죠. 한국 화장품이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저 마케팅 전략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단지 K-팝 스타들의 환한 웃음과 한류 드라마의 낭만적인 장면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솔직히 반신반의했죠. 우리 이탈리아나 프랑스 제품보다 더 좋을 리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막연한 편견 때문에 한국 제품을 시도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유럽연합 한국산 화장품의 30% 관세 부과 결정이라는 헤드라인을 발견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효과적인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구하기 어려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거든요. 뉴스에는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어 있었지만 제 귀에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테오의 피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보자고요. 비록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배송도 오래 걸린다는 부담이 있었지만 더 이상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절실함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사실 한국 화장품을 시도한다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은 가격도 비싸고 배송도 오래 걸릴 테고 무엇보다 어떻게 효과를 낸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마테오에게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컸고요. 하지만 마테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컴퓨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아토피 완화 크림 후기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희망의 실마리를 찾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나타난 수많은 후기와 경험담을 보면서 저는 점점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부모들의 후기가 눈에 들어왔죠. 그런 어머니들의 경험담을 읽다 보니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 내 아이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기대와 설렘 속에서 저는 마테오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한국 화장품의 세계로 발을 들이게 된 첫걸음이었죠. SNS와 블로그를 샅샅이 뒤져보던 중 저는 뜻밖의 후기를 발견했습니다. 프랑스의 한 엄마가 올린 글이었는데요. 한국 크림으로 우리 아이의 아토피가 2주 만에 눈에 띄게 완화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엄마도 저와 같은 절박함으로 한국 크림을 주문했더군요. 그리고 예상보다 빠른 개선 효과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제품 링크를 클릭했어요. 화면에는 메이드 인 코리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적힌 작은 박스 이미지가 보였습니다. 제품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니 배송은 항공과 선박을 거쳐 열흘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있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순간에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 마테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현실 앞에서 저는 그 불확실성을 감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테오를 위해 한번 도전해보자 싶었습니다. 주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이 선택이 옳길 바란다. 제발 효과가 있기를 속으로 기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주문을 마친 후에도 매일 아침 현관문을 확인하며 마음을 졸였어요. 혹시 택배가 와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아이들은 제가 무언가를 주문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평소처럼 숙제와 놀이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택배가 언제 오려나? 12번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와 같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문 앞을 지나가다 작은 종이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리며 뛰었습니다. 설마 그 물건인가 싶어 얼른 손을 뻗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어보니 깔끔하게 포장된 스킨과 크림 한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포장에 영어로 된 정갈한 설명서가 함께 있었고 순수 성분 함유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이것이 마테오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곧바로 사용법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영어로 된 설명서가 있어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죠. 피부에 깨끗이 씻은 후 소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지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마테오의 팔과 얼굴에 크림을 발랐어요. 크림을 바르는 순간 마테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평소 약을 바를 때면 아파하거나 싫어하는 표정을 짓곤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 이거 시원해요. 아프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설마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던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피부병은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마테오의 반응이 달라진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하는 길,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틈날 때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마테오의 상태가 나빠졌다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회사에서 돌아와 마테오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어요. 아침에 크림을 발랐던 부위에 붉은 기운이 조금 옅어져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극적인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테오가 평소보다 덜 긁는다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잠시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 전에 희망사항일 뿐일까? 하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테오의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답답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날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내심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혹시 효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한 정도였죠. 이런 희망을 품고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에게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밤새 마테오가 긁느라 울었을 텐데 그날 밤은 놀랍게도 조용히 잠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희망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을 발견한 순간들. 크림을 바른 첫날 밤 저는 한숨 돌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테오는 밤새 가려움 때문에 울며 긁고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조용히 잠들었던 거예요. 새벽에 문득 잠이 깼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몰래 마테오의 방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어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붓기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긁힌 자국도 덜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어찌나 놀랍던지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이게 정말 한국 크림 덕분인 걸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텐데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오랜만에 그런 걱정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마테오의 피부 상태는 더욱 안정적이었습니다. 평소 아침이면 아이 얼굴과 팔에 붉은 기운이 가득했는데 그날은 확실히 옅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밤새 긁는 행동이 거의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지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테오, 어젯밤에 가려웠니? 마테오는 눈을 크게 뜨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아니요, 엄마. 어제는 안 가려웠어요. 그 웃음은 정말 오랜만에 본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온전히 기쁨을 느끼며 짓는 웃음이었지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아마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심정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의 건강한 모습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날부터 저는 아침 저녁으로 정성껏 크림을 발랐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마테오의 피부를 보며 저는 점점 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전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혹시 계절 변화 때문에 좋아진 건 아닐까? 일시적인 호전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워낙 오랫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실망하게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서 마테오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붉고 건조했던 피부가 이제는 훨씬 부드러워졌고 가려움증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도 마테오의 달라진 모습을 알아보시고 전화를 주셨어요. 로시 씨, 마테오가 요즘 훨씬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수업 시간에 피부를 긁는 일도 거의 없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동안 마테오가 학교에서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다시 한번 실감했거든요.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가려움을 참느라 고생했을 텐데 이제 그런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난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약 2주가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테오의 팔과 얼굴에 있던 딱지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위에서 시작됐는데 점점 더 넓은 부위로 확대되었어요. 깨끗한 새살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테오가 목욕을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몸을 말리고 있는데 문득 아이의 등을 보니 예전에 심하게 갈라져 있던 피부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이 제품은 단순한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엄마, 이제 안 가려워요. 정말 좋아요. 마테오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다시 한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당연히 누려야 할 편안함조차 누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날들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과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아시아 제품이 유럽 제품보다 좋을 리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효과는 국적이 아니라 진정성과 기술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남편에게도 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제가 한국 제품을 주문했을 때 반신반의했었거든요. 하지만 마테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그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단하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 유명 브랜드의 제품들을 시도해봤어요. 병원비와 약값, 고가의 유럽산 화장품까지.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그런데 머나먼 나라에서 온 작은 크림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화장품 산업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한국이 화장품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 특히 피부 질환 관련 제품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부모들과 나누기로 한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아토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발견한 희망의 빛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SNS에 마테오의 경험담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절실했던 저의 경험담과 마테오의 달라진 모습을 진솔하게 담았죠. 영상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제 휴대폰은 알림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수백, 수천 개의 댓글과 좋아요가 달렸고 저도 아이가 아토피라서 눈물 나네요 라는 공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어찌나 놀랐던지요. 하루가 멀다 하고 메시지가 쌓여갔습니다. 어머니들의 간절한 질문들,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의 호소, 그리고 희망을 찾는 이들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따가운 시선도 있었습니다. 유행 따라 사재기하는 거 아니냐, 정말 효과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차가운 댓글들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런 비난에 상처받기도 했어요. 제가 특별한 이득을 위해 이런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그저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곧 이런 반응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광고와 거짓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니까요. 바로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밀라노 지역 신문 기자 한 분이 인터뷰를 요청하며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를 든 그분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제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는 금세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로시 씨, 요즘은 진짜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많은 부모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소에 이런 인터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무척 긴장됐거든요. 하지만 마테오의 이야기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테오의 고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었기에 한국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인터뷰는 순식간에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기자님은 제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거라며 용기 있는 선택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잠시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테오의 고통스러운 밤들,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던 날들, 효과 없는 치료법에 절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희망을 보게 된 현재까지 제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마테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요즘 어때? 피부가 많이 좋아진 것 같니? 마테오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도 안 가려워요. 체육 시간에도 땀나도 괜찮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과 감사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가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날 지역신문에 실렸고 놀랍게도 온라인 버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어요. 더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고 저는 계속해서 마테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아토피 환자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고 항상 강조했어요.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해볼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국에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마테오가 사용한 화장품 회사에서 보낸 공식 연락이었습니다. 로시 씨의 진심 어린 경험,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제품이 마테오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더없이 기쁩니다. 귀하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가능하시다면 한국 방문을 제안드립니다.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단지 경험을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큰 반응이 돌아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여전히 먼 나라였지만 이제는 마음속으로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용기를 내어 초청에 응하기로 했어요.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아이들은 할머니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 처음으로 아시아행 비행기를 예약했지요. 솔직히 긴 비행시간과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호기심과 설렘이 더 컸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마테오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국 가면 이거 꼭 전해주세요. 종이에는 서툰 글씨체의 영어로 저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어요. 그래, 꼭 전해줄게. 엄마가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올게. 마테오에게 약속한 대로 저는 그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때로는 우리 삶에서 가장 절실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낯선 표지판과 들리는 한국어가 모두 신기했지만 설렘이 더 컸지요. 함께 온 밀라노 지역 기자 켈리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켈리는 이 특별한 여정을 취재하기 위해 동행했는데 저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방문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정문에 들어서자 깔끔한 흰색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현관에서는 하얀 가운을 입은 직원들이 공손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지요. 특히 연구팀장이라는 분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를 맡아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연구팀장님은 저를 안내하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제품은 전통 약재와 현대 기술의 결합입니다. 병풀, 녹차, 콜라겐 성분 등을 최적의 비율로 배합했지요. 그 말씀을 듣자 왜 효과가 있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서양 의학에서 다루지 않는 동양의 지혜가 있었던 거지요. 원료 보관실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간에서 각종 천연 원료들이 보관되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은 제가 직접 원료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병풀 추출물의 은은한 향기는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저는 그 모든 것을 눈에 담기 위해 열심히 사진도 찍고 메모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실험실에서는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한 젊은 연구원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아셨는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희는 한 사람의 피부라도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합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심이 있었던 거예요. 연구원들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안전성 검사부터 효능 테스트까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있었지요. 특히 아토피 피부를 위한 제품은 더욱 신중하게 개발했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이 제품에 담긴 정성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장 투어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다과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전통차와 다과를 맛보는 시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 직원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특히 마케팅 담당자 한 분이 자신의 아이도 어렸을 때 피부 문제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진심을 담아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 자리에서 한 직원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이 제품을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나먼 이탈리아에서 온 저와 한국의 연구원들이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지요. 회사 대표님도 잠시 자리에 오셔서 환영 인사를 해주셨어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는데 통역을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로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고 사람들은 더욱 따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제품에 담는 정성이 저를 감동시켰어요. 이제야 왜 한국 제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마테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웃음을 되찾게 해준 이곳에 직접 와서 보니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잠들기 전 저는 남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곳에서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마테오를 도와준 분들의 진심을 느꼈답니다. 곧 모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다음 날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테오의 웃음을 되찾아준 고마운 나라,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특별한 곳이 되었지요. 밀라노로 돌아온 후 제 일상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 때문이지요. 특히 그곳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진심 어린 모습과 꼼꼼한 연구 과정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테오의 피부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며 이 기쁨을 다른 부모님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지역 커뮤니티의 K-뷰티 공동구매방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지인들만 참여할 줄 알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회원수가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제품 생산 과정을 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들에게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진솔하게 전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정말 다르더라고요. 원료부터 연구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전하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하게 아이들의 피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더욱 관심을 보이셨지요. 로시 씨 덕분에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겠어요. 정말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이런 메시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쌓여갔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품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제가 한국에서 느낀 문화와 정성까지 함께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꼼꼼함과 끈기, 그리고 품질에 대한 자부심까지 모든 것이 제품에 녹아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공동구매 그룹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슈퍼마켓과 약국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곳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매장에서 한국 제품 전용 진열대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프랑스나 스위스 제품들이 가득했던 자리에 이제는 한국의 다양한 브랜드가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어느 날 대형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앞서가는 두 부인이 쇼핑카트를 밀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은 프랑스 것보다 한국 화장품이 더 낫다더라. 내 친구 마리아가 써봤는데 효과가 좋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 역시 한국 제품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밀라노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는 회사에서는 한국의 브랜드 전략과 제품 철학에 대해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 회사들의 연구개발, 과정과 품질 관리 시스템은 우리도 배울 점이 많다는 의견이 나왔지요.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테오의 피부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 약간의 건조함이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피가 날 정도로 긁거나 밤에 울며 깨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피부 때문에 위축되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있지요. 어느 저녁 평소처럼 마테오의 피부에 크림을 발라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깨끗해진 피부를 보며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마테오에게 살짝 속삭였지요. 이건 엄마가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은 결과야. 그러자 마테오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서 저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는 답을 찾아낸 것이지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한국은 그저 지도상의 한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되었지요. 더 이상 편견의 대상이 아닌 따뜻한 정성과 뛰어난 기술이 살아있는 특별한 곳으로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의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의 정성 덕분에 우리 아이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밀라노에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의 진심을 알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감동적이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학감동이었습니다.